사실은 아닌데요. 제가 만약에 열도 없고 지금 근데 확진자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잠복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 다음에 강의하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명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한다 해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저는 사실 확진자를 만난 적이 없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설령 쓰는 건 특별히 감기가 걸렸거나 몸이 특별히 안 좋은 경우 외에는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마치 침묵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다? 그거는 참 이게 보기에도 거북할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번 겨울에 오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다시 온다. 문제는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이 사스나 메르스가 계속 변종돼서 더 독한 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 어떻게 변종되는 바이러스가 이번 겨울에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11월이 됐는데 교인 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해도 여러분 중에서는 뭐 아직 바이러스가 돈다는 말도 없는데 왜 저 사람 쓰고 왔나 랄 때 그 사람이 두려워서요. 그러면 염려가 되세요. 그러면 아마 용납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물론 토마스 쿤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이론을 내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다. 특별히 과학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과학자의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과학과 신앙이 이제 함께 믹스가 돼 나가는 이런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국 사회 가정일체의 실태라고 해서 PPT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보면서 이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지금 그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로 BC와 AD를 나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AC로 나뉘어질 것,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많이들 변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 송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회가 그 크리스천 가정들이 넌 크리스천 가정보다 더 많이 이혼한다라고 할 때 저도 한번 그 주제로 한번 논문을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근데 아마 큰 차이 없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당사자들이 모두 살아있으면서 혼인에 의한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이혼이라 그럽니다. 제가 사실 한국 사회 가정일체 실태라고 할 때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심각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또 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는가, 실태가 어떤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혼하는 그 커플의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이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혼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살면서 이혼을 한번 생각 안 해보고 사셨다. 여기 이제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은, 거짓말 하고 있거나. 이혼이라는 것,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제가 이제 그 백석대 교수를 하면서 한가연이라고 하는 그 가정사역 그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한가연 상담실에 찾아오는 부부들 상담을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이제 법정에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숙려 기간이라고 요즘 이렇게 두는데,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린 자녀냐 아니면 성인 자녀냐 미성년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르고, 근데 어쨌든 보통 6개월 정도를 숙려 기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왔는데 저에게 오자마자, 박사님, 나 이 숙려 기간 동안에 나 집에 들어갑니다. 애들 보기도 그렇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이, 아이고 찢어진 입이라고, 뭐 당신이 할 말 있어? 당신 뭐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야 나도 말 좀 하자. 뭐 할 말 있는데 막 하면서 막 부인이 막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나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만, 금때만이라도 이 옆에 내 얼굴에다 신문지 덮어놓고 먹게 해주세요. 밥맛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누가 할 소리, 아이고 돼지나 돼야 삶아 먹지. 이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좋은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법정 이혼, 재판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합의 이혼에 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 또한 재판 이혼. 근데 사실은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요즘 추세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 여기 재판 이론에 부정행위 있는데, 우리나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판 이론에 어떤 그 좋은 좀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재판위원회 승하고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절차로 들어가는 게 재판위원입니다. 대부분은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재판위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아니다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원인이 뭐냐? 원인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그 사람의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빨리 지나가고, 이제 제가 55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단 5분만이라도 제가 이제 심리 상담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관점에서, 제가 우리 고민준 목사님 강연을 보니까 이미 제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답이다 하는 부분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리 상담적인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강연을 참고해 주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원인 한마디로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혼에 따른 어려움. 여러분 혹시 요즘 드라마 중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시라 텔레비 안 보시는데, 시간만 있으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그 심리적인 관점으로 저도 그 드라마는 좀 가능한 보려고 하는데, 그 이혼에 따른 어려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혼한 한 여자 의사가 나오는데, 그 원장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그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금방 병원에 소문이 돕니다. 이혼녀가 이렇게 원장하고 만난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자녀 간의 어려움, 거기 보면 아들과의 또 관계 어려움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에 따른 어려움 알고 싶다. 그러면 이혼하면 제일 정확하고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도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이것이 이제 심각하지요. 자녀들이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춘기 그 이전에 아이들을 놓고 이혼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이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락강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거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춘기가 뭐냐면은 사춘기 이전까지는 갓난 아이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다 거울로 돼 있습니다. 곧 내가 배고파서 응애응애 울면 엄마가 이렇게 우유를 주죠. 근데 젖을 주거나 그러면은 내가 배고파서 엄마가 나에게 이 허기짐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내가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락강의 거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중학교 때쯤 그 사춘기를 지나는 그때 혹시 머리를 잘못 잘랐는데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있는 사람이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이 머리 완전히 망쳤거든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막 버스 탄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숱이 많지 않으셔서 그러나 중학생 때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머리 완전히 막 그냥 엉망이다.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들이 이혼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번 MBC에서 여기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을 때 국민학교 5학년 아이한테 부모님 이혼하셨지? 네. 왜? 나 때문에요. 내가 말 안 듣고 동생하고 잘 안 놀고 공부 안 해. 저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춘기 고등학생 이전에 이혼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평생 마음에 이 깨진 거울을 안겨주게 된다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전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분노, 또한 특히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새엄마 또는 새아버지에 대한 편견. 그렇죠. 사실 새엄마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엄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새엄마, 새아버지는 학대한다. 이거는 콩쥐팥쥐를 비롯해서 여러 동서양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세뇌된 것이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링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엄마보다도 그 두 번째 엄마의 성경적인 교육과 그것이 상당히 감화됐고, 그래서 그 링컨,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자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해 자서전에서 종종 말하는 걸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자녀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 이혼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탓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 한국과 좀 아까 말씀하신 미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구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는가, 여기 교재,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재라고 해서 습관이 돼서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증상을 갖습니다. 이혼 자녀를 구성한 한부모 가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눈을 딱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혼율이 여전히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혼의 예방 노력이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사실 저는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조금밖에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이혼 후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실태, 그것보다도 이혼 전에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사회가 이런 가정에 특히 이제 배우자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는 것, 부부간의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교회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가 이 시대에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심지어는 개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욕까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 변화가 있을 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 태안반도의 그 바닷가의 기름때, 그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많이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인터넷 딱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더 적고요. 근데 정말 조그만 교회건 큰 교회건 봉고차 가져가서 그 바닷가에서 돌멩이 다 기름때 제거한 거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거를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전에 그럼 어떤 지원이 있는가 할 때 정부에서 하는 지원입니다. 건강지원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상담을 통해서 부부관계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현실적인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 후 및 한부모 가정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한부모 가족 자립센터나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이혼한 다음에 이렇게 좀 잠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쉘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및 제도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패러다임이 뭐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공통점, 생각의 수긍점. 요즘은 이혼한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실은 본인은 힘들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특히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60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이혼하겠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인에게 많이 맞고 옵니다. 예전에는 남편들이 이렇게 손을 댔는데 요즘들은 이렇게 나이가 60 정도 되면 특히 남자 여자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흐르고 원래 있지만 점점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여성에겐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웬만한 저 인간은 웬만큼 때려 아프지도 않아 하고서는 막 대리미로 때리고 막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그래서 와갖고는 병원에 갔다서는 병원에서는 넘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상담할 땐 솔직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고 삽니다. 그러면서 근데 소리 지르거나 만약에 같이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면 부인은 조용히 집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사모가 집을 나가버리면은 교인들에게 참 할 말도 그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맞고 산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맞지 않고 그냥 잘 견디고 계시면은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결혼과 이혼, 평생 교육기관이 왜 교회인가? 여기 안견의 몽유동원도예요. 몽유동원도인데 이것이 전 세계 최고의 동양화로 꼽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양화와 서양화는 감상법이 다르거든요. 서양화는 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동양화는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속을 거닐면서 감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견의 몽유동원도는 보시겠지만 제일 왼쪽에는 그 평면적으로 이렇게 마을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
복숭아 꽃이 피우는 아름다운 도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 볼 때 길로 내가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관점으로 그렸습니다. 그걸 막상 들어가서 밑에서 이렇게 절벽을, 기암 절벽을 보는 밑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렸고요. 제일 오른쪽에서는 역시 다시 평면적인 여기 위에서 좀 각도를 낮춰서 보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각도로 이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젠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왜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그것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었는가 할 때 앞서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야말로 이 태아교육부터, 그죠? 태아교육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마땅히 아이에 가르치라 하는 것처럼 유아교육, 그리고 청소년 교육, 그리고 청년 교육, 성인 교육, 그리고선 나중에 노년, 모든 하여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배울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하는 고민을 하고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처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답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뭐냐 할 때 가족은 기능적인 부분을 말을 했고요. 저는 이 파슨스보다 버제스의 가족 개념화가 좀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버제스는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집합지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남편은 안 변해요. 내 아내는 안 변해요. 그 인간이 변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치죠. 이래요. 근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비 아시죠? 아이들 머리 위에 이렇게 애기들 보면 돌아가는 거. 그 중에 하나를 톡 치면 다,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어떻게 해요? 서로 작용하는 집합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은 부인이 변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변하든지, 한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저희 상담실에 오는 자매 중에 부모가 늘 싸우고 이혼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도 둘 싸우고 아버지가 또 엄마 문제가 계속 옵니다. 너 몇 시에 오니? 네 애비 한 일 좀 한번 얘기 좀 하자 하면서 막 서로, 아버지도 너 나랑 저녁 좀 같이 먹자. 내가 막 서로. 근데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집에 들어가지 마요. 그랬어요. 친구네 집에 가고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때는 그 다음 주에 전화가 딱 왔어요.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요. 역시 그 주간도 두 분이 싸우고 막 다퉜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더니 막 문자 오더래. 빨리 와라. 그래도 안 가겠다.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땐 그 다음날 해결했다. 우리 둘이 이제 잘 합의했고, 그래서 정말 서로 사과했고,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들어와라. 갔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부부가 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딸아이가 두 부모 간에 있어서 직접 부딪혀야 되는 그 부분의 중간에 범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 역할을 이렇게 회수하자 부부가 직접 부딪히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은 신혼 부부처럼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변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는 이 자판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전달받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누군지 아시죠? 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직접 건드릴 수 없을까? 컴퓨터를 해서 생각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자판이 없이 직접 손을 터치해서 어떤 이 핵심 개념,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자동적인 거, 필수적인 거, 기능적인 거, 유익한 것에 대한 것으로 마음이 다 변해갑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아주 더 개인주의적이 됐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한 그런 것이 개념이 점점 문제는 이후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대가족의 개념하고요. 그래서 혼밥, 혼자 먹는 것, 현대가족 개념화, 다양성에 대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족 발달 이론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순간순간 변화 동태 집단이라 했죠.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했고요. 여기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개내 전생에, 그죠? 그래서는 이것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어떻게 가족 생활 주기가 있는가. 그래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혼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혼 단계가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요 때에 어떤 부부간의 친밀도, 애착, 어떤 소통의 방법이 하나의 곡선을 그립니다. 그 곡선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혼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이런 결혼하기 전에 그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또 결혼한 이후에 신혼부부들을 교육하는 것,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가족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 속에서 이렇게 노후 관계까지 쭉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결국은 성경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혼은 젊었을 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성경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고명준 목사님 강의안을 보니까 답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